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1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성입니다. 제니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나는 지막스 어떠신가요? 그치, 이거는 이미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 그렇네. 월요일이 많이 허전하진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부디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올라올 시점이면 제이님 이미 출근했나요? 아직인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하기 직전이구나. 네, 하기 직전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듣고 있을 미래의 제이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보죠. 그러면 이번엔 바로 사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여자 사연이니까 네. 제이님이 해주시죠. 제목부터 어지러지해요, 이거는. 뭐 이상하네요. 남편과 그의 친구가 아니요. 그의 남자친구가? 그게 맞아? 맞아. 올바른 번역입니다. 오케이. 남편과 그의 남자친구가 저와 제 여자친구를 계속 따돌려서 신혼여행에서 그냥 떠나버린 제가 나쁜 놈인가요? 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법적인 남편이 있어. 그리고 그 남편도 개인적인 남자친구가 있고 나는 나대로 개인적인 여자친구가 있어. 그렇습니다. 넷이 같이 허니문을 간 거야. 근데 그래도 허니문이랍시고 갔는데 이 남편 놈이 지 남자친구랑 논다고 나랑 내 여자친구를 따돌렸어. 사연 미리 읽고 오셨나요? 아니요,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빡쳐서 내 여자친구랑 내가 그냥 돌아와 버렸다. 사연 끝났나요?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이제? 네. 읽어주시죠. 허허. 29살 여성인 저는 최근 30살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폴리아모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다자연애 하죠. 여기서는 그 영어로 원문은 뭐였냐면 We are part of a polycule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자연애하는 사람들을 폴리큐리라고 그러나 봐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들을 칭하는 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편과는 7년째 함께 해왔고 남편은 현재 33살인 남자친구와도 3년째 교제 중입니다. 저 역시 27살인 여자친구와 2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남편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주로 플라토닉한 관계이며 그녀와 남편의 남자친구는 특별히 친하지는 않고 그냥 무난한 사이입니다. 허허. 어지러질하죠. Interesting. 재밌네요. 근데 그래도 밸런스가 맞네. 그렇지, 한 명만 있는 것도 한 아니고. 명만 있으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내 여자친구와 남편의 남자친구와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야. 근데 내 여자친구와 남편은 가깝대. 근데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폴리아모리라 그러면은 이런 4명이면 4명이 다 모든 방향의 거미줄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닐 수 있죠. 그건 또 아닌가 봐. 그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편과 그의 남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20대 초반에는 거의 사귀다시피 한 시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삶의 타이밍이나 목표가 달라 결국 연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로 계속 지냈고 저와 남편이 교제 중이던 시기에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관계가 다시 로맨틱하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를 존중했고 남편과 저와의 관계보다 훨씬 오래된 그 둘의 유대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신혼여행을 4명이 함께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3주 동안 넷이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했고 누군가 덤으로 끼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그물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명 모두를 위한 그렇죠. 4명의 시간을... 허니문이었던 거지. 네네. Celebrate our whole web of love. 사랑의 그물. 그러게요. 그물, 그치. 난 웹이면 거미줄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어쨌든 그런 우리 4명이 모두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렇지. 그 연결망. 연결망. 네. 아찔하다. 방 4개짜리 빌라를 빌리고 단체 활동, 개별 시간, 자유 일정 등을 적절히 섞어 계획했고 여자가 제이네. 이 여행은 단순한 허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결을 축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괜찮죠. 그럼요. 뭐.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남편과 그의 남자친구는 이 여행을 저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무 말 없이 둘이서 나가버리고
와인 테이스팅, 카약 타기, 마을 산책 등을 둘이서만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모두가 흥미를 보였던 요리 수업에 그 둘만 다녀왔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등록 마감이 걱정돼서 일단 둘이 갔다며 같이 가고 싶었으면 일찍 일어나지 그랬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점점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조용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근하게. 은근한 암묵적인 우선순위가 있었나 봐요. 둘 사이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옵션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매우 친하기에 둘이서 여행을 즐기며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도 구경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계획처럼 모두가 함께 사랑을 축하하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둘은 남의 여행에 끼어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이 여행이 우리의 첫 진짜 허니문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남편과 남자친구 그 둘의 첫 허니문이라고 그렇죠. 했고, 남편은 이제야 오게 됐네,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이 여행이 우리가 이야기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우리 모두 각자의 루틴이 있는 것뿐이라고 넘겼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너랑 네 여자친구도 내내 붙어 다녔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말로 대응했습니다. 진지한 대화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운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싸우거나 우리를 헐뜯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이 여행의 중심축으로 삼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 맴돌면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고 나서 저와 여자친구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절하고 비난조가 아닌 말투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 여행은 우리가 함께 계획한 그 모습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행기를 새로 예약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우 차갑고 화난 상태입니다. 제가 자신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아무 예고 없이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건 자기 몫이 되었다며 분노했습니다. 남편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성숙하고 통제적인 행동이었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의미 있던 여행을 권력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우리 둘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거나 몇 달 동안 함께 계획했던 여행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는 그냥 끝까지 남아서 대화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다른 친구죠. 얘기죠. 무엇보다도 돈을 들여서 미리 예약한 비행기와 숙소를 버리고 너무 빨리 돌아온 게 아깝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남편이 잘못했네요. 저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글순이가. 네. 먼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와 버린 게 베스트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충분히 시도를 했고 대화로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데 뭐 끝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뭐 일종의 이제 보이콧하는 느낌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글쎄요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이게 뭐 이 여자가 남은 그 나머지 두 사람의 여행을 다 같이 싸그리 취소해버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둘만 돌아왔으니까 그럼 너희 둘이 원래 하던 대로 둘이 행쇼. 근데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확 해버리는 거는 어떠한 행동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아예 이렇게 떠날 거였으면은 아예 그냥 앉혀놓고 이번 여행이 나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니까 네. 차라리 나랑 먼저 가겠다. 나랑 내 여자친구 먼저 가겠다. 네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크게 대판 싸우고 다음날 왔으면 저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가 한번 조금 더 밀어붙였는데 상대방이 회피를 했어. 거기까지만 하고 온 거잖아요. 저는 이건 문제 해결의 자세가 잘못됐다. 그건 그럴 수 있네요. 차라리 대판 싸웠으면은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됐을 수 있다. 네네. 이 문제 해결 방식에 집중한다면 동의합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이 사건의 잘잘못을 따져서 이 처음부터 잘못한 놈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거에 대한 분개를 표출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제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폴리아모리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네.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게 그 안에서 질투나 그런 다이내믹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생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결국
싫든 좋든 독점욕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그냥 진짜 이 독점욕이라는 게 진짜 뭐 나쁘게 말해 독점욕이지.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하면은 기분 나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 폴리아모리 관계라는 거는 내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독점욕과 질투심을 안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그렇게 공존할 수가 있는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폴리아모리가 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막 박애주의야. 사랑은 다 나눠야 돼.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 모두를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내가 막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더라도 너를 그 part of you, 너의 부분이라도 내가 가지고 싶어. 너를 그만큼 사랑해. 나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쵸. 사랑해. 일반적인 이제 1대1 연애 관계는. 근데 나는 0.5라도 너를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옛날에 있죠. 그 영화 있지 않았나요? 아내 결혼식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내 아내가 결혼했단가? 그 뭐 손예진 맞아요. 나오는 거? 원래 소설이 원작인데 여튼 거기서 영화에서 기억이 나는 장면이 네. 그 손예진이 그 연기를 했던 손예진님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네. 남편을 앉혀놓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쟤도 사랑한다. 그럼 이 남편이 미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맞아. 막 미쳐서 막 길길이 날뛰면은 맞아.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 거기서 그 남자 배우가 이제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네. 그 답답해 미치겠는 그게 아마 김주영 님이 맞아. 그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 그런 근데 케이스 그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소설보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훨씬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소설도 읽으셨어요? 소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소설은 내가 상상이 안 되거든 이게. 근데 손예진이야. 그러면 손예진의 반이라도. 반이라도 내가 그녀를 놓칠 수가 없어. 막 내가 여자라도. 아니 내가 여자지. 내가 남자라도. 손예진의 손이라도 내가 평생 잡을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지 영화니까. 그래서 손예진이 너무 예쁘고 진짜 리즈 시절에 그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아름다울 때였고 그리고 연기를 또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그게 그 외모와 연기력 그 자체가 설득력이었어. 그거 자체가 설득력인 거야. 맞아. 그렇지. 그랬답니다. 내가 같이 결혼할 뻔했네. 여튼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욕심인 거지. 양손에 떡을 주고 놓고 싶지 않은 거구나. 나는 이 두 사람 다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거에 나는 남과 공유를 하더라도 너를 갖고 싶어에 그 너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난 둘 다 놓치기 싫은데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난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네가 떠나야지. 그럼 자기는 또 딴 사람을 찾겠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쎄요 진짜로 그냥 어느 정도의 질투와 어느 정도의 그런 밀고 당기기를 계속 지속하면서 다자연애를 그냥 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이 커뮤니티가 있겠죠. 나름 그래도 클 텐데. 너무 신기해 나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뭐 다 인터넷으로 본 거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많은 폴리아모리 관계가 결국에는 질투 혹은 집착 혹은 어느 정도 그 독점욕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망가지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미드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지만 미드인데 그게 이제 이런 폴리아모리 관계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 두 여자가 한 남자와 사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처럼 이제 여자가 남편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쵸. 그리고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연애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건 아니야. 그 둘이 엄청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남자가 싸우고 있는 거야. 다른 연인 여자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은 뭔가 나는 폴리아모리 맞아 하고 인정하고 들어왔더라도 동상이몽으로 내가 언젠간 쟤를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보낼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둘 중에서 뭔가 이거 사랑을
측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느끼는 이 상대방의 연인이 나한테 보여주는 애정도가 이 사람보다 커. 나한테 많이 줘. 그러면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이를테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점점 넘어가가지고 얘가 나한테 주던 사랑을 얘한테 더 많이 줘. 지금 이 사연이 딱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참을 수 없어지겠죠. 그때는 이제 더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연에서 댓글을 보면은 댓글에는 이제 폴리아모리 경험자들이 또 댓글을 달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흔한 상황이다. 그 너의 남편의 프라이머리라 그러더라고요. 프라이머리가 너였다가 지금 그 남자로 넘어간 거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아닐 수도 있고 아주 캐주얼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뭐 그런 뭐 집착이나 이런 밀당이 그냥 어느 정도로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한 게 이런 마음의 크기가 약간 풍선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이 커졌다 저쪽에 풍선 누르면 반대쪽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일종의 스릴이랄까 뭐 그런 거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이제 화가 난 거지만 참 신기합니다. 복수아님은 못할 것 같죠?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복수아님이 저 두 상황 다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그 삼각관계에서 이각적이어도 못 견딜 것 같고 그 꼭지점이어도 못 견딜 것 같아. 왜냐면 꼭지점이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일단 처음에는 좋게 시작할 수 있잖아. 좋게 시작하더라도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강박적으로 공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치. 하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한쪽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만약에 이것처럼 사각관계면은 이것처럼도 아니지. 만약에 진짜 사각관계여서 네 가지 변이 다 있어. 만약에 이 사연에서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또 둘이 또 연인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쪽이 좀 소홀해도 반대편에서 보충이 될 거니까. 네 명이 다 완전해지려면은 이 대각선까지 그어야 되잖아. 대각선까지 그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 빼고 남자친구 하나 여자친구 하나 있고. 모두가 그런 관계면은 서로가 모두가 모두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인 거지. 그런 식으로 복잡하면은 오히려 내가 좀 소홀하고 아니면 혹은 내가 어쩌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또 그냥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나 빼고도 저희가 잘 돌아가니까. 그치. 그냥 그러면 오히려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래. 근데 진짜 이것처럼 꼭지점이 있는 상황이면은 내가 그 꼭지점이잖아요. 그럼 강박적으로 공평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가끔가다 나 홀로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4명이면 괜찮겠네. 3명이면은 한 명이 그러니까 3명도 지금 그렇게 꼭지점이랑 2인 삼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끝점과 꼭지점. 양끝점과 꼭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완성이 안 되고 그냥 그 줄이 2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각형이 완성이 됐다고 쳐봐. 3명이 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면 나 빼고 둘이 놀잖아. 그치. 근데 4명이면 짝수니까. 저 둘이도 나로 짝이 있구나. 그치. 만약에 내가 좋아하던 얘가 다른 애랑 나는 오늘은 얘랑 놀래 해. 그러면 나는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기는 해도 내 짝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약간 사랑의 크기가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4명이 그 놀이공원에 왜 나 3시간은 되게 안 신나 되는 이유랑 보여요? 비슷한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4명이 어쨌든 모든 콤비네이션으로 서로가 다 연인이야. 어느 정도의 연인 관계야. 그러면 내가 오늘 쟤랑 놀고 싶었지만 그래도 얘도 있으니까 얘랑도 그래 너도 좋지? 하면서 이렇게 얘랑도 놀 수 있잖아. 그 아주 일리가 있네요. 그치. 4명은 괜찮네. 설득력이 있네. 그치.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쓰니의 여자친구와 남편의 남자친구가 연인이 되게 만드는 거네. 근데 그렇게만 되면 또 안 돼. 이 쓰니의 남자친구랑 쓰니의 남편과 쓰니의 여자친구랑도 사귀어야 돼. 제가 지금 그 말을 한 건데요. 근데 쓰니의 여자친구랑 남편의 남자친구랑 사귀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 변뿐만 아니라 남편과 쓰니의 여자친구랑 그치. 쓰니와 남편의 남자친구랑도 사귀어야 돼. 그것도 사귀어야 되지.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랑 쓰니의 여자친구는 가까운 관계라며. 그렇네. 약간 가깝다 그랬잖아요. 뭐 얼마나 뭐 섹슈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스트리 플라토닉하다고 돼 있어요. 맞아. 근데 어쨌든 정서적으로 일단 가까운 관계고 그러면 내가 일단 이 쓰니가 이 남편의 남자친구와 가까워지고 또 남편의 남자친구와 이 쓰니의 여자친구가 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어렵겠죠. 그러면
네 명이 모두 바이여야 돼.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게 여기서 이 남편의 남자친구는 그냥 게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 그럴 것 같아. 쓰니의 여자친구는 그냥 레즈비언이고 이 남편과 쓰니 둘만 바이섹슈얼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모두가 게이거나 모두가 바이거나 수학적으로 그 외에는 안 될 것 같아. 그치. 한 명이라도 스트레이트이 있으면 성립이 안 되는 구조야. 아 스트레이트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죠. 스트레이트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아무튼 게이거나 스트레이트거나 아무튼 한 게이거나 레즈비언이거나 게이거나 레즈비언이거나 스트레이트거나 어쨌든 내가 한쪽 성만을 원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모두가 바이어야만 한다. 그치. 아니 모두가 동성애 게이거나. 내가 아까 얘기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모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와 함께 사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여자는 당연히 바이섹슈얼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스트레이트야. 근데 이 여자친구는 레즈비언이야. 이러니까 이 그치, 레즈비언 여자친구는 내 연인이 바이섹슈얼인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이성인 저 남자애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지. 근데 너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함께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드라마가. 그렇구만. 넷은 재밌겠네. 근데 아무튼 하려던 말을 마저 해보면은 꼭지점이면은 내가 양쪽에 이게 두 집 살림하는 기분이잖아. 그래, 그렇지. 양쪽에 다 골고루 배분을 해줘야 되고 가끔가 나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더 없을 거 아니야. 두 배로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그거 알죠? 두 집 살림을 하는 건데 그 두 집이 서로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공유해. 아니 그걸 모르면 그렇지. 상대방 살림이 어떤지를 모르면은 또 그치. 그냥 모르면 그냥 원래 이렇게 좀 시간을 덜 보내는 사람인갑다 할 텐데 그러니까 저쪽이랑은 또 맨날 놀이공원 가. 그러니까 저 집은 맨날 곳간이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또 양쪽 끝점 쩌네. 내가 또 양쪽 끝점이면은 제인이 말한 대로 나 빼고 둘이 놀 때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치. 질투가 느껴지지 또. 쟤랑만 놀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바이가 아니니까. 네 명도 안 되는 걸로. 그럼 둘이 삽시다. 둘이 삽시다. 아니 뭐 바이면 되겠어요?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어? 근데 이런 막 질투심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이게 배우자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것도 상상이 또 잘 안 되거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는 군중 속의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내가 그렇게 네 명이 진짜 완벽하게 그물처럼 엮였으면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도 1순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동 1위지. 그렇지. 그게 좀 외로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게 네 명이랑 완벽하게 굴러가잖아? 그럼 이제 약간 피곤할 것 같은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신나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얘기해야 돼.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얘기해야 돼. 혹은 반대로 신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한테 얘기한 걸 얘한테 한 줄 알고 얘한테 가서 업데이트를 막 해. 그럼 뭔 소리야? 얘 몰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었나? 그럼 모두가 항상 공용거실에 모여 살아야 돼. 항상 매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매일 저녁에 같이 먹고 침대도 4인용 침대에서 자야 돼 맨날. 그 4인용 침대인데 어떻게 누울지도 맨날 바꿔야 돼. 그거 어렵다. 원형으로 앉도록 하죠. 다들 머리가 가운데 모이는 형태로. 침대를 얼마나 그러면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 해가지고 그 대각선으로 눕는 걸로. 아예 원형으로 만드는 거지. 침대를. 아니지 그래. 원형으로. 아니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 해가지고. 그럼 구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근데 원형으로 해도 사실. 그렇네. 구르기는 힘들죠. 그렇네. 원형으로 내가 옆으로 굴러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면으로 굴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 다음 사연 합시다.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유튜브나. 그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또 이제 이 남편이 남자친구랑 싸우잖아? 그것이 또 와이프한테 와.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나름 오래됐어. 그래. 사귄 지 오래됐고. 네. 그럼 둘이 사귄 지 7년 됐다 그랬나? 남편과는? 남편이랑은 7년이고 남편이랑 남자친구는 3년째고 쓰니와 여자친구는 또 2년째야. 네. 그러니까 또 굴러갈 거예요. 하루 이틀 된 관계가 아니라서 또 굴러가겠네요. 굴러갈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네. 궁금하다. 행쇼. 나 이런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떤 삶을 사는지 궁금해.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난다 한들 이런 사는 얘기를 진짜 퍼스널한 얘기를 물어볼게 되려면 진짜 친해져야 되는데. 진짜 친해져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파이팅. 근데 궁금해 진짜. 너무 실생활이 어떨지. 그러니까 이런 연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냥 그들의 평소 모습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폴리아모리라는 거를 진짜 안 밝힐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지멘탈하게 볼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일단 밝히지를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 복수아님이 알 길이 없는 걸로. 알 길이 없는 걸로. 평생 궁금해하는 걸로. 네, 레딧만 찾아보는 걸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 사연은 좀 재밌는 사연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제목은요. 가족에게 2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큰아들이 눈치를 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뭐길래? 저에게는 자녀 셋과 정말 멋진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5년 넘게 퍼즐 맞추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퍼즐 놀이를 할 때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엔 비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항상 제가 끼우기 위해서 퍼즐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조각 하나를 몰래 빼서 제 서랍 맨 아래에 있는 초록색 양말 속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빠졌을 때 가족 모두가 또 잃어버렸네 하면서 조각을 찾으려고 난리가 나는 순간 제가 등장해서 영웅처럼 그 없어진 조각을 찾아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또 퍼즐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이번에는 조각이 2개가 없었습니다. 오. 우리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제 큰아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오. 제 상상의 산물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미소가 섞인 그 표정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네, 약간 썩소. 스마크였으니까. 대리가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대리기예요. 네. 대리가 네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알아둬라. 나는 너보다 인내심이 더 강하다. 필요하다면 영원히 이 조각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 네가 먼저 너의 조각을 찾아내보렴. 이 미친 전쟁을 끝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봐라라고 한 게 네가 먼저 네 조각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내가 나도 해주마라는 나머지 거죠. 조각을 내가 하겠다. 네. 자, 업데이트 읽어볼게요. 어떤 레딧 유저가 저에게 엄청난 아이디어를 쪽지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퍼즐 제조사에 연락해서 대리기 찾는 조각을 하나 따로 주문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퍼즐 제조사는 조각이 하나 없어지면은 그 조각만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하도 많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도착하면 제가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곧이어 제가 숨긴 조각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대리기의 표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포킹 하이스포츠님. 대릭은 아직 이 글을 발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이것은 가족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자, 에디 쭉 읽어주시죠. 자, 마지막 업데이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당했습니다. 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퍼즐을 힐끗 봤는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각도 전부 다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정중하게 대릭의 방문을 두드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릭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완벽하게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점점점. 저는 어리둥절한 채 다시 제 방으로 내려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퍼즐이 완성돼 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이에나처럼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그 멍청한 초록 양말에 대한 걸 난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부에 강력한 펀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천재적인 흑막인 것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몰래 웃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기는 척하도록 내버려두고 본인은 그걸 보며 속으로 실컷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는 그토록 오랫동안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제가 초록색 양말을 한 짝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을 보고 바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드네요. 제가 참 멍청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마스터는 아내입니다. 여기는 아내의 집이고 저는 그저 그녀가 허락해준 덕분에 살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내는 아이들에게 비밀로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한 피스는 여전히 의문이야. 이 한 피스는 어디서 나온 걸까?
아직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아내가 조용히 남편의 초록 양말에 있던 피스를 하나 가져와서 꽂아놨어. 그러니까 대릭이 조용히 남몰래 자기 피스를 가져와서 꽂아놨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정말 잃어버린 피스를 아내가 찾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죠. 됐구만 이러고 초록색 양말에 가서 꺼내오고 그쵸. 꽂아놓은 거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근데 25년 동안 이러고 있으면 누구도 눈치채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을 거라고 한 남편이 얼마나 멍청한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이게 이러니까 집안일을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네. 어디서? 그런 아내가 눈치챌 거라고 생각도 못 한다는 게 양말에다가 숨겼다며요. 와이프들은 빨래를 와이프가 한다는 전제하에 그 남편의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거를 그냥 진짜 모를 수가 없어.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알아요가 아니라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남자는 15년은 숨겼어요. 아내가 10년 전에 눈치챘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숨길 수 있었어. 그때까지는 초록 양말이 두 짝 다 있었나 보죠? 아,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죠. 한 번씩 초록 양말을 신었나? 그럴 수도 있죠. 최소한 10년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까? 저라면 이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남편이 3번째 찾았을 때부터 의심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몇십 년이나 지속됐다는 거는 약간 좀 그거 자체로 좀 믿을 수가 없어. 뭔가. 이게 25년 동안 우리는 늘 퍼즐을 해왔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의심 없이 넘어가려면 퍼즐이 1년에 하나 완성되는 빈도여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도그워킹 하면서 가봤던 집에 그냥 퍼즐용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 저도 집이 되게 넓어요. 저도 집이 넓으면 그런 거 하나 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진짜 저택인데 거실 그냥 한켠에 퍼즐용 테이블 하나가 딱 있고 거기에 퍼즐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하나씩 맞추고. 오고 가면서 뭐 하나씩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빈도면 진짜로 뭐 반년에 퍼즐 하나 완성하거나 1년에 하나 완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빈도면 저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의심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막 인텐스하게 퍼즐을 자주 맞추는 진짜 자주 하는데 남편이 일단 그렇게 퍼즐을 자주 하는 집이면 퍼즐 조각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치. 철저하게 관리하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근데 이렇게 그냥 테이블 하나에다가 늘어놓고 오며 가며 하는 집이니까 퍼즐 조각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니님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마지막에 쓰니가 지나가다가 퍼즐을 쓱 보니까 완성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니님 말대로 퍼즐 테이블이 있고 그게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씩 맞추는 거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았을 때 온 가족이 그냥 근데 이거 다 했는데 없네?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찾으면 어디서 나올까? 막 이러면서 그냥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딱 이제 자기 온 가족이 모여 있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거 내가 찾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게. 저도 집이 좀 넓은 데 살면은 퍼즐 테이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퍼즐 맞추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퍼즐이 저희는 이제 집이 넓지 않고 퍼즐 맞추려면 그냥 바닥에 펼쳐놓고 하니까 퍼즐을 맞추면은 그러니까 덜 맞춘 퍼즐이 있으면 완성해야 한다는 그 압박이 있어. 맞아. 빨리 하고 치워야 돼. 그치.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치. 아니 그리고 이게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바닥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틀어놓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 하면은 목 아파. 허리 아파. 목 아프고 허리 아파. 그래서 테이블이 있어야 돼. 맞아. 테이블이 있는데 집에 지금 저희 집에 테이블이 뭐 2개 있잖아요. 식탁 있고 뭐 아일랜드 있고 둘 중 하나를 퍼즐로 널브러진 퍼즐로 맨날이고 채워놓는다? 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어. 저희 한번 이 식탁 희생해가지고 퍼즐 놔두고 그동안은 그 퍼즐 맞추는 동안은 저 아일랜드에서 밥 먹을래요? 그래 볼까요? 아니요. 너는 웬일로 이런 소리를 하지 싶었네. 아니요. 매니요. 근데 이 식탁에 있으면 안 돼요. 고양이 때문에. 그러니까 제이님이랑 저랑 둘 다 퍼즐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퍼즐을 가끔 사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네. 못하고 있는 퍼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안 뜯은 퍼즐이 3개나 있고 복숭아님 제가 또 하나가 있을 거야. 아마. 제가 맞추다만 퍼즐이 하나가 있고. 맞아. 근데 그거는 내가 사줬는데. 근데 그건 퍼즐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 어려운 거라고 해줄래요? 어려워요. 이게 퍼즐이 좀 재밌으려면 퍼즐의 그림이 되게 복잡해야 돼. 그 막 짜잘한 피처가 되게 많고 보통 퍼즐 그림들 그래서 다 그렇잖아요. 뭔가 짜잘짜잘한 그림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많은 원리를 찾아라 같은 거. 원리를 찾아라 같은. 그래야지 이 퍼즐이 어디 있을까 맞추는 맞아, 재미도 맞아. 있고 한데 제이님이 주신 퍼즐은 이제 살바도르 달리의 그 시계가 늘어져 있는 그 그림. 네. 그 그림을 주셨는데 그 그림이 그냥 유하다 보니까 똑같은 색깔의 피스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재미없다고 하는 것부터가 당신은 퍼즐계의 하수다. 하수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저는 하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퍼즐 고수들은 그 왜 그냥 백색 퍼즐. 맞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단색 퍼즐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봤어. 투명 아크릴 퍼즐. 야, 나도 그거 봤다. 근데 그래. 색깔이 있는 퍼즐은 그래도 이게 대략적인 불투명하니까 막 대보면서 할 수 있잖아. 근데 투명 아크릴 퍼즐?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걸 개발한 거야. 근데 그것도 마니아들은 이제 고수, 쌉고수들은 고인물들은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지? 챌린징하게 하는 거지.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퍼즐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포스터를 퍼즐로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려웠던 게 가운데는 쉬워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크게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뭐가 복잡하니까 거기만 금방 맞추고 그리고 맨 위에 영화 포스터 보면은 제작사 이름 같은 거 적혀 있고. 맞아. 글씨가 있으면 맞추기 진짜 맨 밑에 쉬워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크게 있고 근데 주변에 다 그냥 새까만 거야. 그거 맞추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웠어. 내가 맞춘 거 중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빨간 머리엔 그림인가? 약간 이런 건데 그게 어떤 식이었냐면 이게 빨간 머리 애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부분은 맞추기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윗부분에 그냥 나무인데 그게 약간 수채화처럼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조각들의 연두색, 노란색 점들이 약간 점묘화처럼 모든 조각에 거의 비슷하게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리를 찾아라 같은 거는 그림을 보면은 너무 쉽지. 미치겠지만 퍼즐은 정말 맞추기 쉬운 맞아. 레벨이에요. 가장. 왜냐면 그림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수채화 그림이 특히 나뭇잎들 표현된 그 나무 부분 나 환장할 뻔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떤 조각을 이제 레퍼런스 그림을 펼쳐놓고 하는데도 아니 이거 붓터치가 요게 요거 같고 요게 요거 같고 막 이러니까 막 퍼즐을 이리 돌렸다가 이제 위아래도 구분이 안 되고 환장할 뻔했어요 진짜. 진짜 고수들은 퍼즐 뚜껑 보고 하는 거를 약간 사도로 여기더라고요. 그렇겠죠. 조각만 보고 맞춰야 조각만 보고 맞춰야 찐이지. 된다. 제가 했던 퍼즐 중에 좀 어려웠던 게 펭귄들이 남극에서 얼음에서 그냥 펭귄 떼가 이동하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근데 어딜 봐도 똑같아. 어딜 봐도 펭귄들이 걸어다니고 있어. 근데 그거 맞추려면은 원근감이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펭귄은 좀 크고 멀리 있는 펭귄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크기 순대로 정렬한 다음에 맞췄어. 재밌었겠다. 그거 재밌었어. 퍼즐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런 퍼즐들은 다 맞추고 버렸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퍼즐은 제가 뭐 한 10살 때 했던 퍼즐이라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렇죠. 그 퍼즐은 그냥 어디 박스에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영국 살 때 가져왔나 그래요. 근데 진짜 그냥 지퍼락에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웃겼던 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맞췄는데 맞출 때마다 한 피스씩 없어져 있었어. 진짜? 그러다가 점점 빈 이빨이 많아져가지고 어느 순간 버렸던 것 같아. 그럼 같은 퍼즐을 계속 여러 번 다시 맞추고 했나 보네요. 그런 적이 있었죠. 퍼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다음에 할 때는 없어져 있고 또 없어져 있고. 그 퍼즐은 진짜 한 10번까지는 아니고 한 5번은 맞췄던 것 같아. 신기하네요. 어린 복숭아. 퍼즐 놀이를 하는. 귀여웠겠다. 근데 요즘은 퍼즐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내가 퍼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오가면서 이제 퍼즐 안 뜯은 퍼즐 상자들 보면서 언젠가 한번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요 요즘. 지금 복숭아님이 취미생활로 아주 바쁩니다. 취미 부자라 가지고. 지금 게임도 해야 1등 돼. 취미가 게임인데 요새 게임을 안 하고 못해. 지금 새로 이 맛들인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게임을 안 하고 있어요. 뭐시기냐. 게임 못 하고. 네.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새로 하는 취미 생활 얘기도 해주시죠. 저번에 얘기했을 걸요? 그러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또. 여러분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요. 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술 빚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술을 빚어가지고 얼마 전에 아니라 어제
어제 시음을 했죠. 지희님과.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복숭아인데 복숭아 주스로 한번 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호기는 복숭아 주스로 담그겠습니다. 예. 아이고. 기대해 주세요. 복숭아로 청을 만들어서 복숭아 청 와인. 어. 좋은 생각이다. 아예 그러니까 복숭아 주스 말고 지금 블루베리 청 만든 것처럼 복숭아 사가지고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러분 재밌어요. 청을 만들고 아니면 황도 캔 같은 걸로. 그 황도 캔 좋네.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가 막혔다. 아, 근데 저 병들 어떡할 거야? 열심히 마셔야지. 여러분 저희 집에 술 마시러 오세요. 아, 세상에 술장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집이. 지금도 제가 만든 술을 먹으면서 녹음을 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 예. 근데 진짜 요번에 만든 거는 진짜 제 취향에 딱 저격을 해버려가지고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아, 저는 지금 이게 제가 막 복숭아님한테 미안해 할 일은 아닌데 자꾸 막 미안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이런 그 과실주도 그렇고 와인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술을 별로 안 즐기시죠? 술을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과거에는 난리 났나요? 아이 뭐 난리야. 그냥 옛날엔 술을 좋아했다 이거지. 근데 저는 옛날에도 지금도 맥주만 마셔요. 물론 와인을 마실 때도 있지만 와인은 저는 뭐 한 잔 이상은 거의 잘 안 마시고.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먹을게요. 근데 맨날 이제 내가 저 많은 술을 어떻게 하면은 나를 딱 내 눈을 쳐다보면서 마셔야지 이래. 마치 이렇게 쉘위 이런 느낌으로 마셔야지 이래. 너와 내가 함께 과로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래 마셔라. 제가 마실 때 네. 한 모금씩만 먹어주세요. 그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딱 한 입만. 저는 물 마셔요. 아니 알았어요. 한 입 마실게요. 친구들 만날 때 들고 가면은 뭐 한 병씩 금방 뚝딱 끝나겠지 뭐. 네. 아무튼 제가 좀 취미 부자라. 네 맞아요. 퍼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퍼즐은 제가 할게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취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니까. 지막스도 취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옛날에 진짜 게임밖에 안 하다가 지막스를 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맞아. 그러다가 지금 지막스에다가 술까지 만들고 있어서 지금 게임을 거의 못 하고 있죠. 근데 그렇네. 내가 우리 저번에도 팟캐스트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팟캐스트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혹은 저는 반대로 팟캐스트 때문에 대화를 많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당신이 게임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팟캐스트까지 하니까 복수아님이 게임과 팟캐스트라 하면 이제 녹음 플러스 편집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이 이제 게임과 팟캐스트에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나와의 그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낀 게 아닐까?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시간적으로 진짜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그 게임이 계속 신작이 나오고 하고 싶은 게임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막 다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보면은 게임하고 뭐 하나 보면 팟캐스트 편집하고 그래서 나랑은 안 놀아주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 게임에 대한 집착이 좀 없어져가지고. 그러게 막 미쳐가지고 하던 게임 이제 좀 재미 없어졌나 봐요. 아직 엔딩 못 봤어요. 근데 그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흥미가 떨어진 거 아니고 다시 하고 싶은데 지금 뭔가 중요한 그 게임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넘기고 나니까 살짝 김이 빠졌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흥미가 떨어진 거지. 다시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원래 오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네. 오늘도 술을 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오늘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일요일이거든요. 낮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뭐 혼자 집에서 지금 게임 신나게 했겠지 했는데 혼자 신나게 술 만들었더라고. 여러분 블루베리 와인을 지금 발효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은 뭔지? 뭐래? 폴리아모리 사연에서 왜 취미생활로 끝나? 지금은 폴리아모리 사연 아니었잖아요. 퍼즐 사연이었잖아. 맞네. 미안합니다. 정신이 휴양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취미는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플 팟캐스트에 운노하나님이 리뷰 남겨주셨는데 닉네임을 운노하나 가로 열고 지막스 평생 팬. 대박. 이까지가 닉네임이에요? 여기까지 닉네임을 변경해 주셨어. 대박. 그래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막스는 영원하리. 영원해야 돼 이제. 맞아. 운노하나님 때문에 영원해야 돼. 맞아. 평생 팬도 계신데. 지막스 진짜 왜 이리 스윗해요. 진짜 두 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고양이 코 고는 거 진짜 겁나 귀엽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인스타 일은 정말 안 됐네요. 유유 힘내요.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이렇게 좀 스윗하게 봐주셔서 네. 간질간질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릴112 삼촌이 지막스 109회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화제 전환 통력의 토크력에 감탄을 토크력. 금치 못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유연한 기승전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똥 얘기 뭐였죠? 그때 뭐 산책하고 뭐 막 되게 부모님에 대한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에 대한 모습 뭐 막 맞아. 아버지가 우리 그때 막 눈물 막 질질하면서 눈물 막 찔끔하면서 관악산 등산한 얘기하다가 등산하다 사람 똥 본 거. 똥 본 거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대체 여기다 똥을 왜 넣었을까? 맞아. 뭐 이런 얘기로 맞아. 마무리를 했죠. 진짜 웃겨. 그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제이님이 갑자기 똥을 꺼내 드시더라고요. 예. 이럴 땐 똥이지. 똥 투척 빡 이렇게. 자, 그리고 지막스 109회에 폴라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댓글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화도 재미있게 잘 듣고 갑니다. 남편 아들 두고 홀로 외로이 출장 중인데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아이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일 때는 지막스만 한 게 없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토크 팟캐스트를 들으면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는 주로 이제 운전할 때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같이 말하거든요. 맞지 아니지 이러면서. 아니지. 그렇죠. 딱 맞지 그치 아니지. 뭐임? 그건 이상한데? 얘 왜 이래?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제가 같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좀 폴라폼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대화하듯이 심심치 않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지막스 104회에 알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야 제막스 알고 정주행으로 달리고 있는데 인스타 주소 들어가도 안 나오길래 뒤 에피소드 혹시나 찾아보니 해킹이군요. 유유. 못 봐서 아쉽네요. 다른 아이디들 비번도 싹 다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개인정보 털어가다니 에잇! 저는 이만 정주행하러 갑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원 계정을 살려야 돼. 우리가 매번 지막스 캐스트, GMAX, CAST 앞에 소개를 전부 다 앞에 한 100화 동안 진짜. 그 아이디로 소개를 했는데 처음부터 정주행하는 분들은 다 그거 찾아보실 거 아니야. 네. 메타 관계자분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디 살려내시죠. 저 복수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뭔데요? 네, 그 메타를 계속 조지세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하고 계시는군요. 이 자식들. 네. 답변이 없으면은 이제 쥐새끼들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일하고 있니? 내 얘기 듣고 있니? 이렇게 계속 찔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뭔가 최근에 이런 사태가 좀 크게 불거진 것 같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지금 메타 고객센터가 약간 포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되게 미리 작성된 것 같은 그런 매크로 답변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런 게 와요. 답변이 오긴 자동 와요. 답변이 자동 답변처럼 보이는 딱히 내 사건에 대한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우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런 이메일이 그냥 오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진짜 본 계정이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 뭐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네.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막스 여러분과의 막둥이 여러분과의 이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구독? 누가 구독할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이 제일 중요하니까 3번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다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살려보겠습니다. 나라 지막스 캐스트. 이막스요? 지막스 캐스트.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